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단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시했는데 구체적인 좀 내용을 짚어볼까요? 네, 이제 좀 전에 영장 심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네. 검찰이 청구한 내용은 1억 6천만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1억 6천만 원을 들여다보면은 뭐 사업가로부터 명절 떡값, 휴대폰 비용, 생활비, 뭐 골프 비용 접대 명목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쭉 받은 게 한 다 합해서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고 네. 그중에서 덩어리가 가장 큰 거는 1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윤중천 씨가 모 씨한테 명품샵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줬었는데 이 여성이 나중에 그 명품점을 폐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중천 씨가 그 여성에 대해서 1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1억 원 받는 거를 포기하라고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한테 그렇게 종용을 한 부분을 예. 제3자 뇌물죄로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뇌물 받은 액수가 1억 원이 넘어버리면은 네. 그때는 이제 공소시효가 15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너무 옛날 일이라서 지금 규명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공소시효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짚어주신 혐의 외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게 이제 성범죄 관련 혐의인데 이 부분은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걸로 해서 이제 뇌물로 예,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근데 예, 그게 성범죄로 규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동영상이 역삼동 오피스텔께 있고 동영상께 있거든요. 근데 역삼동 오피스텔 거는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촬영 일자가 2007년 11월로 돼 있는데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게 특수강간이 2007년 12월 21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시효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게 별장 동영상인데 네. 별장 동영상은 2007년 12월 말에 촬영된 걸로 봐가지고는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그 별장 성접대 때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동영상 속의 여성과 일치하지 않다고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동영상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강간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우면은 여성의 진술 외에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 사건이 지난 2014년에도 한번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법원의 재정 신청까지 가서 기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 어떤 정황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성접대를 뇌물로 본 사례가 있는 겁니까? 아, 네, 있어요. 이게 2013년에 아마 있었던 건데 네. 검찰청에서 당시 신참 검사였어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조사를 하다가 그 검사실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모텔로 가서까지 성관계를 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거를 뇌물로 기소를 해가지고는 이제 재판부에서도 2년 실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뇌물죄에서 뇌물이라는 거는 돈이라든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향응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욕이라는 것도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성접대를 하게 하는 것도 성적인 그런 거를 접대하는 것도 뇌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뇌물죄를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뇌물 액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접대를 뇌물 액수로 과연 이게 가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뇌물 액수가 뭐 3천만 원이 되면은 또 1억 원이 되면은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는 법정형이 확 늘어나게 네, 앞서서도 뭐 되거든요. 공소시효가 15년 예, 늘어난다고 공소시효도 얘기를 달라지게 해주셨고.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성접대 같은 경우는 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법상의 일반 뇌물죄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5년 걸려요, 시효는. 예.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윤중천 씨를 아예 모른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은 내가 이거 모른다고 이렇게 그냥 100% 부인을 하는 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네. 영장이 발부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예. 김학의 차관은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입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검찰 수사단에서 그 1억 원 보증금 네네. 포기하게 한 부분을 제3자 뇌물로 지금 구성을 했는데 예.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제3자 뇌물로 과연 이게 엮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하는 건데 네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뇌물 사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은 쪽은 뭐 다스라든지 최순실이었고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최순실하고 공모를 했다. 그다음에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1심에서 직접 뇌물로 봐서 그게 유죄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근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직접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입증하기가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이 뭐 포기하라고 종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윤중천의 말이잖아요.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포기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뭐 플러스 알파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가지고는 이게 과연 제3자 뇌물로 규율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출국 시도를 했다가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구속 심사에서 영향을 안 미칩니까? 아니 그것도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 때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된다면은 그것도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해가지고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원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자 뇌물 수수로 과연 구성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다 받은 거 합해가지고는 이것도 공소시효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포괄 일죄로 봐가지고는 그 액수를 다 합하기 위해서는 이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게 같은 수법으로 계속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뇌물죄에서는 거기다 중간에 무슨 어디다가 청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뇌물을 줬다면은 이거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포괄 일죄로 엮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리상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출국하려고 한 부분이 영장 심사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일단 소명이 되는 거를 전제로 한 다음의 문제예요.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늘 구속 여부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이 플러스 알파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제3자 뇌물이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좀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면 이제 오늘 이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심사가 있었는데 강 전 청장만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좀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강신명 청장, 이철성 전 철장, 박화진, 그다음에 김상훈 치안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범죄 사실이 뭐냐면은 강신명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이분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이었었거든요. 이때 왜 2016년 4월에 지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찰청 정보 인력을 활용해가지고는 어느 친박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우세한지 공약으로 내세울 지역 현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그런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2014년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그다음에 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당에게 우세한 지역이 뭔지 여당적 후보자가 호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는 보고를 했다.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강신명 청장만 구속이 된 거는 그 당시에 경찰청장은 강신명 청장이잖아요. 관여 정도라든지 그 죄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볼 때 가장 중대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이 영장 청구 시점에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사실 좀 예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청구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전현직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시점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고위급 인사 수사를 한다는 게 그게 뭔지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5년 말에 부산지검에 어느 검사가 있는데 접수된 고소장을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잊어버렸으면은 우리가 분실했다 얘기를 하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 검사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실무관을 시켜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게 하고 상관의 도장을 자기가 날인을 해가지고는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에 네. 고소장은 이 고소인이 접수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으로 이게 바꿔치기를 하고 네네. 이거는 공문서 위조니까 당연히 안에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까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검사가 그때 당시에 사표를 수리를 했더니 검찰에서는 이거를 징계를 안 하고 사표를 수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공문서 위조로 기소가 된 시점도 작년 말에야 겨우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당시에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다 하고 이문정 검사가 네. 고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경찰에서는 입건을 해가지고는 전직 검찰의 수장을 지금부터 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양 사건을 보면은 수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늘 해왔거든요. 예, 예. 근데 하필 지금 이 시점이고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장했던 게 뭐예요? 정보 인력까지 경찰이 끌어안고 되면은 너무 권한이 막대해진다고 하는데 하필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어떤 정보 인력 등의 비위를 지금 문제 삼아서 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니까 바로 우리도 전직 수뇌부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의 맞불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측의 갈등이 과연 그러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건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갈등 국면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물어보면은 정보 인력의 어떤 문제점, 경찰청 내 정보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정치권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 검찰은 어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은 정권과 중립돼서 국민의 기본권만 보고 달려왔냐? 그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무슨 경찰 수뇌부를 구속을 하고 검찰도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맞불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오히려 얼마 전에 버닝썬 사건이 끝났는데 승리 영장도 기각이 되고 정작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될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뒤 3시부터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혐의가 있는 건지 짚어볼까요? 혐의는 이제 직권 남용하고 그다음에 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이랑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지금 다 걸려 있고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과장해서 얘기했다는 것과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것과 그리고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미 벌금형의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래서 총 이제 3가지 혐의고 죄명은 2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형 강제 입원 시킨 것도 아니었고 공무원들한테 당시에 강요를 한 것도 아니었고 대장동 개발 이익도 개발 이익 환수가 확정돼 있었고 검사 사칭한 부분도 그냥 억울했다고 한 거지 내가 사실관계를 부인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금고 이상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지사직을 상실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이제 1심에서 이런 당선 무용이 선고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도지사직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예. 이제 오늘 선고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검사 사칭이라든지 대장동 개발 이익 관련해가지고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보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가지고 당선 무효까지 그러니까 지사직 상실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관건은 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네요. 이제 네. 유무죄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한다면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뭐냐면은 먼저 이제 검찰에서는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면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급할 때는 먼저 진단을 위해서 입원을 시킬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고 이재선 씨가 과연 그때 정신질환자였냐 입원까지 시킬 정도이냐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한테 강요를 했냐 이것과 예. 관련해 가지고 어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인사 불이익을 줬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정신보건법을 보면은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을 위해서는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극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진단을 받게 할지에 대한 그 방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여기서 법률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고 여기서의 관건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연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을 강요했는지 하는 부분인데 예. 지금 보도가 난 것들을 보면 공무원들 진술이 계속 번복하고 있고 번복되고 있고 또 안에서도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이걸 재판을 통틀어서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형성했는지가 관건인데 저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 3시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